자, 16번 문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야. 그런데 그러한 2차 방정식 fx라는 식이 있는데 그것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 하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fx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면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되고 는 0 이렇게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알파, 베타를 더한 것이 6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요 위에 있습니다 라고 주어져 있네.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f0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식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 식에서 모르는 것이 알파 베타잖아. 그럼 이 알파 베타를 구하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나와 있는 힌트가 꼭지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y는 fx의 꼭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fx였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식을 어떻게 바꾸라는 이야기냐면 y는 fx, 즉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알파 베타라고 쓰고 그것의 꼭지점을 한번 살펴봐봐 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가운데 있는 거에 반절의 제곱 빼기 반절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하시면 등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요만큼이 완전제곱식, 그 다음 마이너스 9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9 플러스 알파 베타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 꼭지점의 좌표가 y는 2x 빼기 7 위에 있대. y는 2x 빼기 7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 꼭지점의 좌표를 여기에 대입했을 때 성립합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지. 따라서 y 대신에 마이너스 9 플러스 알파 베타는 x 대신에 3 대입하니까 6 빼기 7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됩니까? 8이 되죠. 8. 자, 알파 베타가 8이 되었으니 나는 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 fx라는 식을. 그러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여기 알파 베타가 8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f0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네요. 그러면 8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16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17번 문제를 봅시다. 자, 17번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알파, 0, 베타, 0에서 만나고 그랬네.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인 거냐면 내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종류가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야.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래로 볼록이라고 한다면 x축하고 만나기를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에서 만났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물론 이것이 위로 볼록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위로 볼록 되어 있어도 얘가 x축이고 여기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는 이유는 2차 함수의 x제곱의 개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fx라는 녀석은 알파라는 녀석과 베타라는 녀석을 만나기 때문에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 되는 것까지는 당연하지. 그런데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는 이유는 그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fx를 앞에다가 a라고 쓰시고 딱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이게 fx의 모습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힌트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0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지금 대입할지 아니면 뒤에 있는 힌트에 대입할지는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얘를 싹 전개해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20을 대입한들 내가 원하는 이 문제의 답을 알아낼 수 있는 힌트는 전혀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식으로 일단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지금 fx 자리에 2x 빼기 5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fx 자리를 2x 빼기 5로 다 바꿔치기를 한번 해봅시다. x 자리에 2x 빼기 5 빼기 알파, x 자리에 2x 빼기 5 빼기 베타 이렇게요. 오케이? 그런데 그것이 0이 되는 이라는 말이잖아. 그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 즉, 이 방정식의 x의 값들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 쉬운 게 얘가 세 개가 다 곱해졌을 때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 a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괄호 속들이 다 0이 되는 x의 값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x 빼기 5 빼기 알파가 0이 되는 x의 값을 정리해 보면 x는 2분의 5 플러스 알파가 되고 이 녀석이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보면 2x는 5 플러스 베타가 되어서 x는 2분의 5 플러스 베타가 되잖아. 그럼 우리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 두 개를 더해주세요가 문제인 거야.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분모는 통분이 되어 있고 숫자끼리 더하고 문자끼리 이렇게 덧셈을 표시해 주니 주어진 힌트가 딱 써먹히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0이라고 했고 따라서 2분의 30이 정답이 되지. 최종 정답은 15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싹 다 정리해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셔도 되지.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잘 안 보일 거예요. A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센스가 이렇게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8번 갑시다. 자, 봅시다. 이거는 읽어보면서 천천히 살펴볼게요. 2차 방정식 이거에 한 근이 있는데 한 근이 2차 방정식 이거에 두 근 사이에 있을 때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합시다. 그런데 두 번째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어서 x는 1 또는 x는 2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가 x라는 수직선 위에 1과 2가 하나의 근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x축이라는 것은 항상 y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그렇다면은 이 녀석을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로 나타내 보면 아래로 블록이면서 1과 2를 지나게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위에 있는 요거의 한 근이 이 두 사이 1과 2 사이에 어떤 알파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맞죠? 그치? 이 근 사이에 알파가 존재하게끔 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 일단 얘도 는 0이니까 얘도 함수로 나타내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식을 한번 y는 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리려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가야지.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요만큼을 써주시면 되겠죠. 요게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것의 꼭지점의 좌표가 1,a-1, 즉 꼭지점이 x축이 있고 여기가 1일 때 아래로 볼록 그래프이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여기 만나는 이 점이 알파입니다. 그 뜻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알파라는 녀석은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축이 1이라는 거야, x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1, 여기가 축이 되면서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되면서 두 개의 점을 지나는데 하나가 이렇게 알파를 지납니다.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뭘 지금 구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 A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꼭지점의 좌표가 1,a-1이었지. 그치? 그러면 x 대신에 1을 대입, 요게 지금 y는 이라는 거예요. 이 식이. 첫 번째 식이 y는 x-1의 제곱 플러스 a-1인데 이게 연두색 그래프예요. 민트색. 이거의 그래프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a가 여기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뭐가 보이냐면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x 값에 따라서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면 y 값이 얻어지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나와 있는 x의 값이 1하고 2잖아. 그럼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y 값이 뭐가 나오냐면 a-1이 나와요. 그때 그 a-1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x축보다 아래에 있지. 즉 이 a 빼기 1이라는 것이 항상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a는 항상 1보다 작구나 라는 힌트를 얻게 되는 거고, 두 번째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보면 x 대신에 여기 있는 2를 이 민트색 그래프에다 대입하면 올라가 있죠. 즉 2를 대입하면 y는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a 빼기 1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의 값은 항상 0보다 큽니다가 돼요. 그래서 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외에 나머지 a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는 숫자가 있느냐? 내가 또 대입해 볼 만한 숫자가 있느냐? 없지.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끝.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 3번이 되는 거지. 자, 그래프를 그려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되게 중요하고 재밌는 문제겠네.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잘라갈게요.